그리고 사람의 심리가 물건이 많은 집에 물건을 사기 마련이에요. 수박이 2통 있는 집하고 수박을 50통 갖다 놓은 집하고 어느 집으로 가려 하면 수박을 50통 갖다 놓은 집에 가요. 왜? 더 싸 보이고 싱싱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이 집은 왠지 많이 갖다 놨다는 건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손님들한테 제가 정말 그 총원회화 책가게 있을 때 너무 잘 배웠던 게 뭐냐면요. 선배들이 그래요. 야, 물건 겁내지 마. 이거 못 팔면 어떡해요? 못 팔면 내일까지 팔면 돼. 너가 다 팔 때까지 못 들어가는 거야. 오늘 웃으면서 그래요. 근데 내가 진짜 죽자고 덤비니까요. 못 파는 게 없더라고요. 안 팔리는 게 없는 거예요. 안 되면 저녁에 야, 너 가지고 나가. 다 팔아와.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제가 너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. 세상에 안 되는 건가. 장사꾼은요, 그렇게 물건에 쫄보가 되면 안 돼. 물건 보고 이거 못 팔면 어떡하지. 팔면 목숨 걸고 팔면 되지. 이 사람한테 못 팔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팔면 되죠. 중요한 건 내가 마진을 얼마 남겼느냐는 나중 문제예요. 내가 이걸 익숙해진다는 문제예요. 중요한 건 이걸 내가 손해를 안 보고 다 파느냐예요. 예? 그러면 한 가지 얻은 거야. 이게 나중에 이 스킬이 쌓여요. 팔다 보면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사가는구나, 이렇게 말하니까 손님들이 좋아하는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요령이 생기면 점점 마진도 붙일 수가 있는 거죠. 처음부터 마진은 마진대로 보고 많이 팔려고 그러면 미친 거죠. 그거는 진짜. 근데 예를 들어서 복숭아 한 박스에 4,000원 마진 보고 제가 배웠을 때 그랬어요. 제가 그랬거든요. 포도 한 박스에 3,000원 마진을 보고 팔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?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. 그 당시 내가 과일 가게 배우러 할 때 오늘 포도가 몇 짝 들어왔니? 그러더라고요. 한 400박스 들어왔는데요. 그랬더니 다 팔면 3,000원씩 400박스 하면 얼마야? 120만 원인 거예요. 1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, 거기서 카드 수수료가 몇 프로 나가? 그러면 못해도 우리가 가져가는 돈은 110만 원 정도가 남아. 포도만 팔아서. 넌 오늘 포도만 팔아. 그럼 네 일당은 넘게 나오는 거야. 가게세도 나오는 거야, 여기서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? 각자 맡은 걸 하면 돼. 근데 내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그게 안 되겠죠. 근데 내가 죽자고 그렇게 달려들면요, 양으로 쳐내기 시작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. 그 양으로 쳐내는 거를 너무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. 나 오늘 뭐 장사 안 될 것 같은데. 안 되면 들고 나가는 거죠, 뭐. 예? 트럭 장사만 들고 나가요, 가게 하면서. 트럭 장사도 마찬가지예요. 겁이 나니까 물건 조금 갖고 다니니까 안 보이는 거죠, 물건이. 예? 이거는 뭐 과일 가게뿐만이 아니라 트럭 장사도 마찬가지예요. 물건을 조금 있으니까 안 사간단 말이에요. 물건이 안 보이니까. 싱싱해 보이지도 않고 싸 보이지도 않고 어디 가락시장에서 조금 갖고 온 것 같고.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죠. 물건은 또 바닥에 깔리면 안 나가게 돼 있어요. 외친 만큼. 그 다음에 이제 그거죠. 외친 만큼 나간다. 외친 만큼 나간다니까 그냥 미친놈처럼 떠드는 거야. 미친 사람처럼 막 그냥 야 떨이 막 자매가 야 자금 더 5,000원 얼마 5,000원 미친 짓 하는 거예요. 이게 손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죠. 그래야 야 어머니 일로 와보세요. 어머니 참외 한번 맛보고 가세요. 어머니 아이고 안 가세요. 오늘 정말 좋은 하루 되세요. 어머니 오늘 양상 꽃 쓰고 다니세요. 얼굴 타세요. 엄마 어머니 오늘 스카프가 너무 아름다우세요. 어머니 오늘 옷차림이 오늘 어머니 베스트 드레서예요. 제가 베스트 드레서이신 분들한테는 참외를 한 쪽씩 드리고 있어요. 참외 드리고 계속 이게 외친다는 거예요. 같이 주고받는 대화가 돼야죠. 근데 총각리아 책가게는 멘트를 해도 그렇게 안 해요. 어떻게 하냐면요. 그 당시 정말 재밌었던 멘트들이 뭐냐면 총각들이 서로 활기차게 있는데 자기 것만 외치는 게 아니야. 예를 들어서 사과 장사가 막 사과를 팔아요. 야 사과 어머니 사과 한번 맛보세요. 사과 오늘 너무 맛있어요. 제가 청송 가서 내가 반에서 이 사과 가지고 왔어요. 그러면 맛을 보여줘. 그러면 맛있다. 그러면 참외 주세요. 사과 주세요. 그래서 담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어머니 참외 파는 총각이요. 할 말이 있대요. 참외 총각 오늘 참외 어때요? 그러면 참외 총각이 또 그걸 받아요. 멘트를. 자 어머니 참외 오늘 이거 꼭 보여드려요. 어머니 오실 줄 알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. 참외 막 이렇게 깎아서 또 맛 보여줘요. 그러면 이제 또 이 손님을 안으로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. 바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제주도에서 방금 온 소식이 있어요. 어머니 갈치 총각 오늘 갈치 어때요? 그러면 또 갈치 파는 사람이 자 갈치가 싱싱해요.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요. 그러니까 손님들이 신이 나서 텐션이 올라가는 거죠. 근데 대부분 보면 자기 것만 외치고 있어. 자 바나나가 3,000원. 전 목소리 엄청 크거든요. 진짜 커요. 어마어마하게 커요. 한번 쩌렁쩌렁 울려요. 근데도 그렇게 하는 거는 나만 만족스러운 거죠. 손님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잖아요. 멘트라는 거는 외친다는 거는 손님도 즐거워야 돼요. 그리고 손님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. 나 혼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손님을 끌고 나갈 줄 알아야 돼요.
이게 서로 멘트를 주고받는 게 잘 되면 나중에는 손님을 끌고 다가는 게 되는 거예요. 매장에서도. 그리고 트럭 장사도 마찬가지인 거죠. 손님을 끌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. 지금 알려드린 거 이 세 가지만 기본만 충실해도요, 매출 확실히 2배 이상 올라갈 거예요. 진짜 제대로만 한다면, 적용이 된다면. 근데 이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자꾸 알려달라는 거예요. 신의 한 수를 알려주십시오. 새로운 걸 알려주십시오.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아니, 맛보기도 제대로 못하고 멘트도 제대로 못하고 외친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, 깔아놓는 것도 제대로 진열도 못하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? 이 세 가지만 돼도요, 밥 먹고 사는데 절대 지장 없어요. 솔직한 얘기로. 트럭 장사 절대 지장 없어요. 예? 근데 이것도 안 되면서 신의 한 수를 자꾸 바라는 거예요.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.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대박 가게가 되는 거예요. 대단한 거 뭐 이렇게 하나가 오고 또 하나를 배우고, 아니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뭘 배우고 뭘 하겠냐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 트럭 장사 하시는 분이, 그런 분이 요즘에 계세요. 근데 좀 연세가 있으신데 이분을 뭐 이렇게 디스하는 건 아닌데, 이분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, 하나를 알려주면 그 전에 알려준 걸 까먹고 오세요. 그러니까 하나를 알려주면 그날 배운 것만 기억하고 그 전에 배웠던 것도 까먹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금 몇 달이 됐는데 반복인 거야, 이분은. 근데 이분 정말 열심히 해요. 이분은 쉬지도 않고 해요. 비 오는 날도 나가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, 안타까운 게 그거죠.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까먹는 거야. 이게 왜 그러냐면요, 1 더하기 2는 3이에요 라고 학교에서 알려주면 답만 외우는 거예요. 1 더하기 2 공식도 외워버리는 거죠. 왜 1 더하기 2가 3이 됐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공식 외우고 답만 외우는 거예요. 장사도 마찬가지예요. 원리를 알아야 되는, 왜 이렇게 됐는지, 왜 이렇게 해서 장사가 되는지, 왜 이 자리가 장사가 되는지, 왜 이렇게 했는데 손님이 반응이 있는지, 왜 이렇게 했는데 손님이 먹는지, 맛보기를 하는지, 왜 이렇게 깔았더니 왜 이렇게 되는지, 이런 원리를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공식만 외우는 거죠. 그러니까 1 더하기 2는 3이에요 라고 그러면 1 더하기 2만 생각을 해요. 근데 시험 문제는 2 더하기 1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어떤 경우에 1.5 더하기 1.5가 나올 수도 있죠.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. 2 더하기 1은 왜 3이 됐는지. 이게 뭐냐면 자기가 적용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할 줄 알고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. 이런 원리를 모르시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, 장사를 배울 때 이론만 강한 사람이 있어요. 이론만.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서치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. 서치를 했는데 트럭 장사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던 내용들이 딴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근데 얘기가 그럴듯해. 이렇게 봤어. 그랬더니 이 사람은 트럭 장사를 했던 사람 같지는 않은데 해봤자 조금 했던 사람들 같은데, 내용은 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 했더라고요. 짜집게 한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배우면 뭐가 되냐면 이론만 강해지는 거예요.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. 저희 팀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. 1년에 4달만 장사하던 친구가 있었어요. 1년에 12개월 중에 4달이라는 얘기예요. 봄에 2달, 가을에 2달, 여름엔 다 쉬고 겨울에 다 쉬고. 그럼 그동안에 뭐 하냐? 집이 또 지방이야. 이 친구가 지방에서 근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혼자 생활을 하는데 집에 생활비도 안 줘요.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쓴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친구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장사가 잘 될 때만 하는 거야. 근데 그 2달 나와 있는데, 나 이 영상 보면 아마 찔릴 거야. 아마 그 친구요. 연락 한번 줘. 얼굴 보고 싶어. 근데 이 친구가 나쁜 친구는 아니야. 본심은 굉장히 착해요. 애가 의욕은 충만해. 의욕은 충만한데 문제는 뭐냐면 몸이 안 따라. 이 친구는. 예? 의욕만 있어. 근데 이 친구가 이론은 나를 능가해. 이론적으로는 뭐 다 능가해.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퇴계 이황 선생도, 퇴계 이황 선생님이 오셔도, 율곡이나 퇴계 이황이 오셔도 이 친구의 이론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. 전무후무해.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. 이런 사람들한테 장사를 물어보면요, 말 많은 사람들, 특히 이런 사람들 장사하면 장사가 늘어나지를 못하죠. 왜? 이론만 배우는 거니까. 적용을 할 줄 모르니까요. 중요한 건 적용을 하는 거예요. 적용. 본인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용을 다 하고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러시면 여러분